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친한 또 임민찬 작가님 또 모셨습니다. 네. 네, 소개 잠깐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 다니고 있고요. 사실 의대라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 대치동, 목동 출신이 많은데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앙대 의대를 간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총 3권의 책을 썼고요. 올해 초에는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라는 책으로 초등 학부모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책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을 위한 공부 동기부여 그리고 중등 공부법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조촐하잖아요. 정선임 네. 선생님, 최주환 선생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네. 여름 휴가. 지금 근데 휴가철이에요. 8월 3일. 네, 그렇죠. 지금 촬영한 시점이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 이것도 촬영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본가. 네, 끝나고 이제 가려고.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입시 읽어주는 엄마에서 사교육 이슈가 조금 작가님께서 오늘 책 이제 소개 전에 네. 사교육 학부모님들이 진짜 사교육 궁금한 거 많으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다 그래서 네. 번외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 과목별로 어떤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사실 이런 걸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채널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학부터 해볼까요? 네네네. 수학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수학학원을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을 둘 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는데, 그걸 다니게 된 이유가 원래 학원을 이렇게 막 다니거나 그럴 생각은 많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의 친구분이 학원을 오픈을 하신 거예요. 수학학원요? 네, 근데 아빠 친구분은 이제 영어를 하시고 그 아내분이 수학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영어 수학 같은 학원이라서 또 한쪽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보습학원. 네, 약간 개인 지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랑 수학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영어도 그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있는 유명한 학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가 올해 초에 황소가 처음 들어왔어요. 목포에? 네, 그래서 난리 났어요. 거기 다 보낸다고. 황소 열풍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목포는 황소 열풍 그 정도거든요. 저희 때는 대형 목포까지 열풍이구나. 그렇죠. 딱 올해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거의 그런 큰 학원이 없고 다 소규모 학원들, 그런 학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제가 있고 제 쌍둥이 형이 있어요. 쌍둥이 형이 있었고, 저희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셨고, 저희 아빠는 사업인데 석재.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평범하게 그냥 학원에서 우등생 수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평범한 유형서, 개념서 이런 것들 풀었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개별 진도다 보니까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선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중3 내용까지 끝낼 정도로, 중1 때 중3까지. 네, 거의 한 2년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고등 내용을 시작을 하거든요. 좀 빨랐어요. 빨랐네요. 저희 지방에서는. 근데 저도 제 스스로 그게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딱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지금 이제 나중에는 공통 수학 이름이 바뀌겠지만 그 당시에 수학상일 때는 제가 수학상을 개념 원리랑 센으로 이제 선행을 학원에서 하는데, 제가 느낄 때 딱 어렵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센 정도면 풀어야 되잖아요, 잘. 네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많이 틀리고 전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행을 남들보다 빨리 나간다는 그 느낌, 그 생각에 취해가지고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랑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행 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누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중3고 나가 하면은, 네, 맞아. 나 너 중3고에 나 고1고에 속도 경제. 그쵸. 막 그 책 보여주고 그 한마디 하려고 그 선행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 저도 알았거든요.
느껴서요. 왜냐면 잘 안 풀리거든요. 쉬운 문제도. 근데도 그냥 꾹 참고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후행하고 싶지 않아서. 그쵸. 그리고 진짜 후행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하기 싫어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선행을 쭉 달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선행할 때 좀 심화까지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개념 원리랑 센하고 바로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 끝나고 수학 하 끝나고 수학 1, 수학도 쭉쭉쭉 가버린 거예요. 쭉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더니 미적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중3 때 미적분. 중3 때 미적분. 와.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때는. 왜냐면 어렵긴 어려운데 거의 뭐 원탑이었다고 생각을 그쵸, 하겠다. 그쵸. 왜냐면 중학교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었고 그러면은 선행은 약간 이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뭔가 자부심.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 미적분 한다. 이해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민찬이 미적분한데. 그러니까요. 이 말. 그러니까요. 짜릿하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하려고. 체크 보여줘야 되니까 그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그 선행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쭉 달린 거죠. 근데 그렇게 중학교 3학년까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답안지를 참고해버릴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는 어쩌면 선행보다 심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행이랑 심화를 동시에 챙기기에는 심화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선행을 덜 하게 되는 거고 선행을 더 하게 된다는 얘기는 심화를 덜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중학교 때 선행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는 심화대로 안 돼버리고 선행은 진도를 그래서 기하까지 끝났거든요. 아, 중3 때 중3 때. 기하까지. 진짜 선행 많이 나갔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학원에서도 그냥 곧잘 따라오니까 제 쌍둥이 형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걸 선행에 네. 취해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나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약간 포기하고 그런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다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진짜. 그러면 선행을 안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화 문제도 많이 안 풀었고 선행은 3년이나 앞서서 했다는 기분은 좋았지만 막상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진도만 생각한 선행을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일반고 목표였는데 주변에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진도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목표가 다르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갈 정도면 고3 레벨까지 어쩌면 해두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그러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랬던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올 1등급을 받지 못하고 항상 2등급을 받는 과목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늘 수학이었어요. 국어, 영어는 늘 1등급이었는데 완전 의외네. 그쵸. 이과였는데 늘 수학이 걸림돌이었고 그건 결국에 어쩌면 그 수학에 정말 사실 이 수학적인 사고력이라는 건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잡으면서 오랫동안 고민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고등학교 때 시간이 없잖아요. 한 문제를 잡고 있을 시간이. 그쵸. 그게 어쩌면 중학교 때가 되게 골든 타임이었을 수 있는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암기하는 식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2등급이었고 잘 나오면 운 좋으면 1등급이고 늘 모의고사도 성적을 끌어올리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특히 더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한데 그게 고1 때요? 고1 때 그래서 되게 1등급을 받기까지 암기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등급에서도 겨우 1등급 끝에 걸리거나 2등급에 걸리거나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다행히 3등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암기, 국어, 영어 이런 암기 자체는 제가 그 사회나 이런 암기 자체는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문과 아니에요? 그냥 문과적 성향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글쓰기랑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네. 이과형 같지 않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수학이 어떻게 2등급이었지만 시대가 잘 맞았죠. 왜냐면 통합 역량이 그때도 되게 강조됐다 보니까 다빈치 전형. 그렇죠. 다빈치형 전형 자체가 총 5개 요소 중에서 20% 자체가 통합 역량이라는 요소가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어 영어를 더 잘했던 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 4.5 이 정도면 원래 머리가 좋은 애들이 대부분의 과목을 고3 레벨까지 끝내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그 정도의 선행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 해봐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만 사실은 좀 앞서 나가도 괜찮거든요. 1등급 받는 데에는. 근데 저는 그 선행에 취해서 너무 과도하게 선행을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고 해서는 안 될 거였고, 그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이 걸림돌이었다. 사실 그래서 학원은 어디 다녔어요? 네, 그 그래서 이제 목포시에 있는 네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어떤 유형의 학원? 그쵸, 중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그 아빠 친구네 학원을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그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주변에 좀 큰 수학 학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학원은 되게 왜 가게 됐냐면, 일단은 되게 그 지역에서 유명하기도 했고, 제가 어쨌든 좀 제대로 된 단체 수업을 받으면서 특히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선배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원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학원도 저에겐 잘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학원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장님이 되게 자부심이 넘치세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딱 그 약간 그 급훈처럼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가 딱 3명 써져 있어요. 내가 현우진, 한석원, 신승범보다 못하면 은퇴하겠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스웩!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우진 선생님 인강을 얼른 듣는 게 나았는데 그 들으면서 개념 공부 그냥 제대로 처음부터, 왜냐면 혼자 저는 그 자기 주도 습관이 좀 되어 있었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었는데, 딱 그 급훈을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원장님은 현우진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인강을 들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근데 아니 현우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요. 우리 현우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현우진보다 우리 원장님이 좋다고 막 워낙 자신감 있게 하시니까. 근데 이 원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고등식에 필요했던 학원은 뭐였냐면, 수학학원은 개념을 다시 차근차근 좀 짚으면서 제대로 내신 대비를 해줄 수 있는 학원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학원은 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갔던 학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은 유명한 학원은 아니었으니까 반대로 유명한 학원을 다녀보자 해서 갔던 학원인데, 그 학원은 스킬 위주였어요. 스킬.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던 개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약간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 오픈 클래스 애들 그렇죠. 많은데. 단체로 100명 막 이렇게 그런 학원이었어요. 단체로 막 서울처럼. 그래서 결국 그 학원을 다시 끊고 또 다른 데를 다녔다가 수학 학원을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3번, 4번을 바꾼 것 같아요. 아우 스트레스. 왜냐면 너무 후회되는 게,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은 시행착오를 되게 엄청 줄여야 돼요.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선행에 있어서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에도 수학 학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헤맸어요, 진짜. 그래서 끊었던 학원에 다시 또 가기도 하고 다시 또 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없는 학원에서. 그거 진짜 한 3, 4, 5등급 애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자기 주도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때우면서 2등급이라도 버텼지만 너무 헤맸어요. 너무 헤맸고 그 시간에 다른 데 에너지를 더 쏟았어야 됐는데, 그 학원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원 옮기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후회되는 시간이다. 그런 게 되게 후회가 남고, 수학은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대비는 인강으로 했습니다. 현우진 선생님 커리큘럼 쭉 타면서. 수능은 인강으로. 네. 그 깨닫고 나서 인강을 이제 그쵸. 현우진 고등학교 선생을. 2학년 때도 못 깨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저를 도왔습니다. 학원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처음으로 학원을 못 가게 된 상황에서 인강을 듣게 됐는데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현우진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쭉 타면서 왜 내가 이걸 이제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다행히 저희 때는 코로나여서 개학이 연기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래 3월 개학인데 5월 며칠로 연기가 됐거든요. 한 2개월이. 그때 수능 공부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결국 현우진이었네. 그쵸. 이제 결국에는 현우진이었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수학은 결론은 좀 선행이 취하는 걸,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지방에서
또 이게 학군지도 마찬가지고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선행을 처음에는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도 그 선행한다는 느낌에 취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학원 이름 얘기를 다 해도 할게요. 돼. 네. 또 TMI. 네, 또 아, 이제 추구해야 되겠어요. 네네, 그쵸.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쵸. 제가 네. 좀 알았어요. 맞아요. 구체적인 거 네, 좋아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그쵸. 제가 학원 이름은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네. 아, 진짜? 입시 읽어주는 엄마 독점. 나가지 마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학원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뿌리 고등학교 때는 양우가 제가 말했던 그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분, 엄청 대형 학원이거든요. 포의 현우진 네. 양우학원 원장님.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넘어가서 네네. 이제 영어로 넘어가면요. 아, 영어. 이렇게 단어, 문법 이런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영어 공부를 사실은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흥미 위주로 영어 도서관, 뭐 어렸을 때도 영어 유치원, 영어 회화, 화상영어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영유했어요? 근데 저는요 영어 유치원 자체도 많이 없었고 일반 유치원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유, 인류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인류라고 하니까 일본 뭔지 몰랐어요 진짜. 인류가 뭐야? 일반 유치원. 아. 네, 그리고 인류, 영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